우선 한약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한약재 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이제 식약처 어떤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만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잔류 어떤 농약이나 중금속의 어떤 양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원 한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카드뮴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해조류에 들어가 있는 카드뮴의 양보다 530배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수은 같은 경우에는 참치의 270배 이상 적은 양, 그리고 잔류 이산화황은 포도주의 87배 이상 낮은 양으로 이제 검사 결과 그렇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을 조제하는 과정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뭐 한약을 먹으면 뭐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말은 이제 뭐 굳이 생각해 보자면 이제 한약재 중에 숙지황이라는 한약재와 무의 씨앗인 그 나복자라는 한약재를 이제 한약 이론에서는 막 같이 썼을 때 상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과장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한약을 복용하실 때 무를 드신다고 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한약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대부분 이제 저희가 한약을 처방할 때 또는 뭐 한약 약재 때문이 아니라 뭐 환자의 체질적인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드시지 않았으면 하는 음식들을 또 환자 개개인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너무 짠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 뭐 또는 뭐 고기 종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돼지고기를 드시지 마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뭐 닭고기를 드시지 마라라든지 한약을 드시는 분들이 다 그래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음식은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더라도 드시는 한약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체질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환자의 체질이나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반드시 상담 과정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허리 디스크는 이제 허리를 지지하고 있는 근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디스크의 내압이 상승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올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이제 근력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통증을 개선하는데 유효한 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한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충이라는 한약재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양리학적으로는 뭐 이런 뼈 모세포의 증식을 강화하는 기전이 있다라는 게 밝혀져 있고요. 또 이제 기존 이제 신농본초경이라는 이제 책에서도 뭐 근골을 뭐 강화한다든지 뭐 허리와 등의 통증을 다스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오가피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이런 한약재들이 진통작용 또는 항염증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한약재들이 뭐 허리 디스크를 포함한 각종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 유효한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한약재를 선별해서 그렇게 이제 한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좋은 한약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불면이나 소화불량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율신경 증상들이 생긴 경우에는 특히나 한약을 더 같이 먹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허리 치료를 아무리 해도 허리 치료가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불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 뼈로 들어가는 영양 공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허리가 더욱더 나빠지고 퇴행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한약으로 이런 부분을 치료해주면서 염증을 낮춰주고 허리를 강화시켜준다면 더욱더 허리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권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약으로 사실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한약이라는 어떤 치료법이 한의학에 있어서는
뭐 거의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가벼운 감기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증상들 뭐 이런 데도 이제 한약으로 많이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허리 디스크 협착증 같은 이제 근골격계 이제 통증 질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타박상 같은 외상에도 역시 한약을 쓰면 어혈 해소라든지 이런 데도 효능이 강한 이제 한약들이 또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 뭐 비뇨기 계통, 뭐 부인과, 호흡기, 청각, 안과, 피부, 다이어트 등등등 너무 많으니까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말하자면 이제 한의원에서 저희가 진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환군에 대해서 한약은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한약 자체가 뭔가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한약에는 300가지 혹은 400가지 넘는 한약군들이 있는데 이 약물군들에서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치료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약물은 뭐 디스크에 좋고 어떤 약물은 염증이 좋고 어떤 약물은 뭐 비뇨기과에 좋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군에서 이렇게 효과를 내기 위한 약물을 저희가 처방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시 됩니다. 그리고 인체 균형을 맞춘다는 느낌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 단지 뭐 부인과에 좋은 약물, 뭐 비인과에 좋은 약물이 아니라 사람은 인체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거기서 내 체질에 맞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증상을 말고 자신의 몸에 맞는 약을 쓴다면 그런 재반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중증낭치성 질환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질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고 치료를 한다면 그 질환은 오히려 따라 좋아지게 된다는 그런 관점을 보기도 합니다.